이건 오류입니다. 저는 시스템 담당자에게 소리쳤죠. 코스피 4107. 왜 말이 됩니까? 전 세계가 패닉인데 한국이 상승?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 욕설은 코로나가 아니었습니다. 위크너님. 이건 현실이었죠.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나토에서 15년, 국제투자분석 5년, 유럽 위기도 중동 변동도 모두 예측해왔죠. 제 보고서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 작은 나라가 제 모든 공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아침 런던 본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무너졌죠. 다우지수 급락, 나스닥 패닉 매도. 유럽 자본이 동시에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 위로 긴급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그래프가 붉었습니다. 하락, 하락, 하락. 화살표는 모두 바닥을 향했죠. 그런데 한 개의 그래프만 달랐습니다. 초록색이었습니다. 상승 곡선이었죠. 한국. 저는 2번 봤습니다. 3번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 자본 92억 달러 순매수. 유럽계 펀드의 한국 반도체 복귀 보고서.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SK하이닉스 급등.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가 무너지는데 한국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톰슨, 이거 봤어? 그의 손에는 투자 보고서가 있었죠.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한국 시장 붕괴 예상, 6개월 내 조정 불가피. 불과 일주일 전 보고서였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에 동의했었죠. 논리적이었으니까요. 글로벌 자본 이탈, 반도체 경기 침체, 중국 리스크. 모든 지표가 한국의 하락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건 일시적 반등일 거야. 동료가 말했습니다. 곧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없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국 증시는 계속 올랐습니다. 4100선 돌파, 4150 돌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헤지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빅테크 주식을 팔고 한국 반도체를 샀습니다. 왜죠? 저는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20년 경력의 분석가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런던 본부 회의실에 소집 명령이 떨어졌죠. 긴급 브리핑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반등은 착시다. 인공적 부양일 뿐이야. 머지않아 무너질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만약 착시가 아니라면? 만약 이게 진짜라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착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역사의 방향 전환입니다.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기밀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건을 발견했죠. 제목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미 핵잠수함 승인 협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에 핵추진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다. 증시 상승, 자본 유입, 그리고 핵잠수함.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한국으로 말입니다. 워싱턴에서 문서가 넘어왔습니다. 극비 등급이었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이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개발 승인.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입니까? 전 세계 안보기관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한국이 핵의 문을 열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기술이 있을까? 건조 능력이 되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보고서가 그 의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나오션이란 회사였습니다. 이미 설계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죠. 건조 능력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 원자력 연구, 잠수함 운용 경험.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준비해 온 거였죠.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나토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어떻게 생각해?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톰슨, 솔직히 말하지. 우린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과소평가. 맞는 말이었죠. 우린 한국을 늘 따라가는 나라로 봤습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는 나라. 모방하는 나라.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KF-21 전투기에 이어 핵잠수함. 한국의 군사 자립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졌죠. 이건 게임 체인저다. 동북아 군사 균형이 바뀐다. 한국이 진짜 독립국가가 되는 거야. 저는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봤죠. 한국은 이 순간을 10년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기술을 쌓았습니다. 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방산 관계자와 통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질문은 직설적이었죠. 어떻게 이런 준비가 가능했습니까?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우린 기술보다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신뢰.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폴란드 탱크 수출, 호주 무기 계약, 중동 방산 협력.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한을 지켰습니다. 품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승인한 겁니다. 핵잠수함을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서구의 오만함을 말이죠. 우린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말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관찰 대상이 아니다. 연구 대상이다. 그리고 결심했죠.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그 잠수함을 말입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한국 남부의 한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문이 열렸죠. 묵직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검은 선체. 아직 물 위에 오르지 않은 거대한 실루엣. 한국의 핵잠수함이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더 이상 지시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철제 선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립이란 단어의 무게를. 서방의 역사 속에서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게를 견디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보지 못한 사이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국제회의 자문차 방한했죠. 그런데 공항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젠슨 황이 한국에 왔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서울에 온 겁니다. 저는 직감했죠. 이건 단순 방문이 아니다. 세계 1위 기업의 수장이 움직였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들었죠. 깐부 치킨에서 만난대. 누군가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깐부 치킨?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곳으로 향했죠. 평범한 치킨집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삼성 이재용, 현대 정의선, 엔비디아 젠슨 황. 3명의 거물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죠.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마시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치킨집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계약서도 정장도 보안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문화의 승리다. 다음 날 아침 젠슨 황의 발언이 터졌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는 말했죠.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주권 국가가 될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3번 돌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죠. 진심이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가가 한 나라의 미래를 선언한 겁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패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며칠간 서울을 돌아다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죠. 젠슨 황이 들렀다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굿즈를 샀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기념품 구매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5,000년 역사를 존중하고 있었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치즈볼을 샀습니다. 젠슨 황이 좋아한다던 그 치즈볼 말입니다.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런데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작은 것 하나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도체부터 치즈볼까지. 모든 게 브랜드였습니다. 저녁에는 오징어 게임 카페에 갔습니다. 전 세계인이 아는 그 드라마 말입니다. 외국인들로 가득했죠. 프랑스인, 독일인, 브라질인. 모두가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다. 국가 전략이다.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술이 있었죠.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있었습니다. 문화로 마음을 얻고 기술로 신뢰를 쌓는 겁니다. 완벽한 조합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엔비디아 한국의 GPU 26만 장 공급 약속. 저는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26만 장. 기존 계획이 4만 5천 개였습니다. 5배가 넘는 물량이었죠.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약속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파트너십 선언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하늘을 수놓았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선전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죠. 젠슨 황은 그걸 먼저 본 겁니다. 그래서 치킨집에 간 겁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는 한국의 진짜 힘을 이해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본 거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문화적 파워는 곧 전략적 파워다. 한국이 그 증명이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말입니다. 서울에 남기로 했습니다. 깐부 치킨의 그 밤 이후였죠. 무언가 더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았죠. 한국의 거품, 6개월 안에 붕괴 가능성.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의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죠. 한국의 상승은 일시적이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다. 곧 무너질 거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런던 동료였죠. 톰슨, 아직도 서울에 있어? 그래, 아직 있네. 이제 돌아와. 한국은 끝났어.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봤지? 전문가들이 다 동의했어. 거품이 터지기 전에 빠져나와야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정말 거품일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죠.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초대장이었습니다. 방문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사흘 뒤였습니다. 경기도 화성. 거대한 캠퍼스가 펼쳐졌죠.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다 반도체 공장입니까? 안내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입니다. 평택에 더 큰 라인이 있죠. 청결복을 입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생산 라인. 정밀한 로봇 팔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정확하고 완벽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라인을 따라 걸으며 봤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 문구를 말입니다. 파워드 바이 퓨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었습니다. 파워드 바이 퓨처. 미래가 동력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품이라면.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거품이군요. 안내자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확신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실체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죠. 저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내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죠. 사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으니까요. 보고서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소평가되고 있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죠. 대부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톰슨, 한국에서 빠져나와. 시간 낭비야. 거품 붕괴가 임박했어.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죠. 뭐라고 써야 할까요? 너희가 틀렸어. 직접 와서 봐.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직접 봐야 했죠. 클린룸의 그 정밀함을, 엔지니어들의 그 눈빛을, 파워드 바이 퓨처의 그 선언을.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또 빛나고 있었죠. 수백만 개의 불빛이 도시를 밝혔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꿈이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머물겠다고. 더 보겠다고. 보고서가 뭐라 하든, 동료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왜냐면 저는 분석가니까요. 데이터를 믿지만 현장을 더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 눈앞의 현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였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평택은 서늘했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하나오션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핵잠수함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였죠.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보안 검색이 3번 있었습니다. 이곳은 민감한 구역입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단호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여기 있으니까요. 경납고로 안내받았습니다. 거대한 철제문이 천천히 열렸죠. 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거대한 그림자를. 아직 물 위에 오르지 않은 잠수함의 윤곽이었습니다. 검은 선체, 매끈한 곡선, 완벽한 설계. 저는 그 앞에 작아졌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예술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장인의 눈빛이었죠.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단지 군함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지시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립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방 출신입니다. 나토에서 일했죠. 자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죠. 그리고 지금 그 의지를 견디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10년 걸렸습니다. 엔지니어가 말을 이었습니다. 설계부터 시뮬레이션까지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해서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잇는 유산이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부셨습니다.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서해의 파도가 철썩거렸죠. 저 바다 위로 이 잠수함이 떠오를 겁니다. 그날이 언젠가 올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계는 다시 한번 놀랄 겁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봤습니다. 현대차 공장을. 거대한 건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세워주시겠습니까?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내려서 공장을 바라봤죠. 한때 일본의 그림자 아래 있던 회사였습니다. 도요타를 따라하던 회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융합 시스템. 유럽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흔들고 있었죠.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방자가 아니다. 창조자로 진화하고 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이었죠. 그러나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뭔가 거대한 전환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보고 있다는 확신. 그게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첫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자립하고 있다. 두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자립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다. 세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이 의지가 세계를 바꿀 것이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또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 수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꿈꾸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더 당당한 미래를.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그 검은 잠수함이 떠올랐습니다. 엔지니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한국이 어떻게 스스로 일어서고 있는지, 어떻게 미래를 만들고 있는지, 그걸 증언하겠다고 말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걸 목격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이 요동쳤죠.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미국 증시 폭락, 다우지수 급락, 나스닥 패닉,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워싱턴이 움직인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이었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동료였습니다. 톰슨, 들었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 저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보고 있네. 한국은 끝났어. 그의 목소리가 흥분해 있었죠. GPU 공급 취소야. 젠슨 황도 철수할 거라고. 이제 돌아와.
거기 더 있을 이유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한국은 정말 무너질까요?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여러 통이었죠. 톰슨, 한국에서 나와. 시간 낭비 그만해. 다 끝났어.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뉴스가 들렸죠. 텔레비전을 켜놨거든요. 기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 여전히 한국에 체류 중.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젠슨 황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서 있었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GPU 공급 취소 사실입니까? 한국 투자 철회하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약속은 유효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기술을 이해하는 나라니까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규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주가 하락이 뭐가 중요합니까? 약속은 유효하다. 그 선언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죠.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의 문제가 아니다. 적었습니다. 이건 믿음의 시험이다. 맞았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시험. 그리고 한국을 믿는 자들을 향한 시험이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죠.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 상공에 들어온 라이트쇼.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하늘 위로 불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푸른색, 흰색, 붉은색. 수천 개의 드론이 춤을 췄죠. 비 오는 밤하늘에 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렬한 게 있었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이 열렸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봤죠. 동료들은 폭락을 예상했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수가 올랐습니다. 폭락이 아니라 반등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외신들이 긴급 속보를 냈죠. 서울발 반등, 전문가들 당혹. 한국 증시 예상 뒤엎어. 코스피 상승세 지속.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설명되지 않는 힘.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진짜 자산이다. 통계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프로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죠. 믿음의 힘, 의지의 힘, 포기하지 않는 힘. 그게 한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죠. 한국 위기가 아닌 기회.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증명했다.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라는 것을.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11월 말이었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따뜻했죠. 문득 생각났습니다. 젠슨 황의 마지막 요청이. 박물관 굿즈를 구해달라. 그때는 단순한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건 한국이 가진 기억의 힘을 이해한 자의 예의였죠. 5,000년 역사. 그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한국을 이해합니다.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유물들을 봤습니다. 청자, 금관, 훈민정음. 모든 게 살아있었죠.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을 버리지 않는 나라. 뿌리를 지키며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엔비디아 GPU 26만 장 공급 재확인.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눈 내리는 광장 한가운데서 재확인. 그 단어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규제에도 압박에도 위기에도 약속은 살아있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다음 뉴스를 열었습니다. 세계 증시 서울발 반등. 코스피 상승세 지속. 외국인 투자 급증.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반등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가 아니다.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세계가 한 나라의 자신감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다. 맞았습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계가 반응한 겁니다. 며칠 전을 떠올렸습니다. 동료들의 말. 이건 착시야. 곧 무너질 거라고. 저도 의심했었습니다. 데이터가 이상했으니까요. 설명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알았습니다. 착시가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 착시 속에서 진실을 본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다리 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하늘을 보고 있었죠. 저도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7시였습니다.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하늘로 날아올랐죠. 푸른 빛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AI의 심장.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행사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역사의 선언문이었죠. 옆에 서 있던 한국인이 말했습니다. 멋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예언.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는 예언이었죠. 드론 쇼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저는 깨달은 겁니다. 제가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세계의 중심이 이동하는 순간을 보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원 가는 학생들, 장 보고 돌아가는 주부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게 바로 기적이라는 걸.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쌓여서 지금의 한국이 된 겁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을 적어야 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모델을 만드는 나라다. 첫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모델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다. 두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이 신념이 세계를 바꿀 것이다. 세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의 불빛. 그 불빛이 미래를 밝히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2주간의 여정이었죠. 그런데 2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걸 봤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깨달았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한강, 남산타워, 광화문.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마치 제 도시처럼 느껴졌죠.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입니다. 오, 한국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놀라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또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오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죠. 면세점을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과자, 김. 모든 게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한국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 관찰 대상에서 연구 대상이 되다. 맞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관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연구해야 하는 나라였죠. 배워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빌딩들이 점처럼 보였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세계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구름 위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눈부셨죠.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패권이라는 단어를 새로 정의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죠. 그것은 힘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얻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20년간 세계를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미래를 만드는 나라.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스피 4107의 충격. 핵잠수함의 검은 선체. 깐부 치킨의 그 밤. 삼성 반도체 클린룸. 한강변 드론 라이트쇼.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아니, 일몰이었을까요? 비행 방향을 생각하니 새벽이 맞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새 시대의 여명이구나. 그 여명이 저를 배웅하고 있구나. 승무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죠. 그리고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입니까? 분석가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증인이었습니다. 역사의 증인. 변화의 증인. 새로운 시대의 증인이었죠. 제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본 것을 전하는 것. 세계에 알리는 것. 한국이 어떻게 중심이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비행기가 계속 날았습니다.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곧 다시 돌아올 거라고. 왜냐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중심을 가졌다. 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중심의 이름은 한 글자씩 천천히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노트를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붉은 새벽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쉬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보고 듣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세계에 전할 차례였죠.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구름 위를 가로질러 새로운 날을 향해.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돌아가도 제 마음 한 조각은 영원히 서울에 남을 거라는 걸. 한국과 함께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